농담을 하다가 길가 주차장 광고판에 제 아이돌의 모습이 붙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그 사람이 광고판을 잡고 남편이라고 외쳤죠. 주변 행인들이 점점 더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는 거기 갇혀서 못 나오겠대요. 어떤 사람들은 소리쳤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바로 손을 내밀었고 그러는 동안 남편을 이렇게 나오게 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그 영상이 올라왔고 팬들이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남씨는 누구야? 아, 안녕! 내가 만난 적 없는 아내야. 저는 올라가서 노래를 불렀고 승진 축하 파티를 주최한 회사에 갔어요. 그 이후로는 술을 더 마시지 않았어요. 제 집은 그곳에서 2주차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저를 집에 데려다 주려는 동료의 호의를 거절하고 혼자 걸어갔어요. 뜻밖에도 걸어야 했고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차를 지나가는데 남신이 몽롱한 상태로 목을 매달고 있는 걸 봤어요. 그가 내게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자 나는 멈춰서서 고개를 기울여 바라보았다. 세상에 정말 잘생겼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바보였어. 고개를 들고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 후의 일은 예전 같지 않았다. 사실 나도 그 사진을 사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나는 그 기억을 떠올려야만 했다. 영상 속에서 나는 사진 촬영 금지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고 내 입은 계속 오라고 외쳐 호기심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지켜보게 했다. 심지어 손을 뻗어 심장을 긁어내며 내가 그 안에 갇힌 건 아닐까 생각했다. 열 수 없자 나는 울기 시작했다. 왜 가격표를 꺼낼 수 없었을까? 모두들 촬영 그만하고 제발 나 좀 살려줘. 영상 속에는 이 여자 가짜인가 보다라는 팻말이 수없이 등장했고 그녀는 이 지경까지 만들었다. 나도 그를 볼 때마다 휴대폰에서 장장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싶었다. 국가정부에서 내 엘리베이터에도 그의 사진이 가득하다니. 나는 전화를 내려놓고 눈을 감고 허락을 구했다. 오늘은 여가를 즐기기에도 출근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았다. 새로운 승진처럼 첫 번째 청취를 요청하는 것은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았다. 회사에 모두가 즉시 동의했고 매니저는 정말 잘 어울렸고 우리는 인생에서 같은 사람이었다. 아무도 강자의 팬이 아니다. 사실 강자는 너무 잘생겨서 나에게 완벽했다. 그래. 그는 정말 잘생겼다. 그가 나중에 새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 우리 도시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모두가 반응을 보았다. 대화 속 사람이 강자에게로 돌아섰고 나는 몰래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일을 시작했다.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단어. 내 손이 내 귀에 꽂혔다. 언니, 강자는 이미 IP를 가지고 있어. 대화 스타일을 보여줘. 영상의 댓글 섹션에서 팬들이 계속해서 강자를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강자는 병이 안녕. 내 아내는 만난 적이 없어. 라고 답했다. 그때 사장님이 들어와서 제 테이블에 재료 중 하나인 딸기죽을 올려놓고 30분 후에 제 방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잠깐, 가격이 확실하잖아. 사장님께 다시 전화했습니다. 무슨 딸기죽이냐고요. 사장님은 맞은편 건물에 있는 강쯔의 분홍색 광고판만 보셨는데 죽맛이 별로라고 하셨습니다. 2시간 동안 수건으로 이게 무슨 경쟁이야. 케이크랑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내 병이 로테이션이 파헤쳐졌거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안 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가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반가상현실이 내 페이지에 쏟아져 들어와서 좋은 쪽으로 공격해와. 저에 대해 말하자면 라이브 방송에서 저를 놀리는 장면도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다 비교하려는 계획일 뿐이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다음 단계는 확실히 자기 이미지를 쌓는 거지만 스승님의 자기 이미지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 그녀는 정말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 아직도 인터넷 사진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 정말 그렇게 예쁜데 왜 일을 해야 하겠어요? 사업 때문에 싸웠을 거예요. 저는 맞아요. 경력이 많으시니 사업 하나 하시겠네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청자들은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고 댓글이 달아올랐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카메라를 통해 저를 보고 난 사업이 없어. 라고 말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사업이 없잖아. 네가 너무 슬퍼서. 그녀가 너무 화가 나서 거기서 나를 놀리는 거야. 초대받았는데 벌써 화가 났구나. 도덕성을 공부할 때 어디에 숨어 있는 거야. 그녀는 문을 보고 말투를 바꿨어. 나중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으려고 그렇게 많이 공부했어. 그래서
너는 공부를 너무 적게 해서 항상 적합한 건 아니잖아. 그렇지. 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답장을 기다리지 않고 저는 한 문장 한 문장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왜 그들은 잘하면서 그렇게 어려울까? 그 당시에는 그들의 뇌가 전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는 예뻐서 가는 거야. 더 이상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 이번에는 고기가 많아졌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게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해. 제가 타이핑하자 복고가 아니라고 했고 댓글들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애 정말 멋져서 단어 가르칠 때 열었대요. 딱 2개뿐이었는데 단어만 더 추가하면 엄청 흥미로워 하더라고요. 복고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는 그냥 꺼버렸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꺼내는 걸 원했어요. 당연한 거였죠.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말다툼으로 제가 유명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결국 이것도 제가 좀처럼 개발할 기회가 없었던 기술이었으니까요. 제 눈에 띄지 않는 약점 중 하나였을 뿐이에요. 네티즌들은 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사기극 2티우의 저에 대한 키워드가 계속 등장했고 아주 행복한 2티우의 말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는 재밌는 2티우의 중학교를 졸업했고 시험 점수 때문에 재밌는 2티우를 공부했어요. 저는 거기에 없었어요. 방금 밥 먹고 야근할 준비를 했는데 그때 제 개인 소송이 다시 터졌어요. 네티즌들은 제 이름을 계속 괴롭히고 제 이름이 뜨면서 버전의 이의를 제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서 보라고 하기도 했어요. 저는 링크를 클릭했고 온라인 시청자 수가 300만 명을 넘었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 술잔을 빌려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마디 하자 아래 댓글들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투티오는 검고 뚱뚱했으며 얼굴에는 흑투성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의 고등학교 시절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사진을 먹고 카메라 앞에 놓았습니다. 보세요. 정말 생생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가 자연미인이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인조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10학년 성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반장들이 모두 그랬습니다. 이 공부시험 점수 진짠지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저는 그가 공부시험의 진위를 의심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을 열었고 그 사실을 밝히자 저는 재빨리 부인했습니다. 저는 사적인 문제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화제를 돌렸고 그녀가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네,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대답하며 가볍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를 위해 술을 마신 사람들은 화를 내며 뿌리 깊은 사람아, 꺼져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비밀스러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너무 자연스러워. 의사 좀 소개해 줄 수 있어. 라고 외치는 훌륭한 시인들도 있었습니다. 흰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이 궁금해. 생리를 줄이는 방법 좀 알려줄 수 있어. 여동생, 최고 점수를 받기 위해 수학 공부를 포기했잖아. 어려움을 극복한 여정에 대해 말해줄 수 있어. 나도 985점 목표야. 여동생, 운전 좀 할 수 있어. 페이지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여동생, 차 좀 열어줘. 이 페이지가 있어. 여동생, 더 말해줘. 여동생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서둘러 마음을 열고 시험 점수를 분석했습니다. 사다리도 의사도 없이. 여동생은 최고 점수를 받았지만 그 이외 다른 항목들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사람들은 무시하고 차를 열어줘 라는 댓글은 잠겼습니다. 저는 남들이 좋아하게 만드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 차를 열어줘도 시청자는 충분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댓글란에 있는 질문들을 보면서 일자리 필요성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일자리 필요성을 줄이는 과정은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긴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좋은 댓글이 나타나면 먼저 기록해 두세요. 이 자매님은 결론을 내리고 아주 자세히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퇴근 후 집에서 나와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너무 많이 내려 따라잡을 수 없었고 온몸이 흠뻑 젖었습니다. 제 운전사는 부티우티우였습니다. 차를 세우고 보니 길 건너편에 운전사의 차가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손을 내밀었고 저는 말랐습니다. 이제 지루해져서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건너 그가 타도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부티우티우입니다. 누군가 뒤에 앉을 거라고 생각하며 몸을 숙였습니다.
운전색에 운전을 맡긴 사람은 아마 평범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고개를 돌려 생각해보니 전문가다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뒤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열려 있어서 그의 표정을 제대로 볼 수는 없었지만 느낌은 아주 비슷했다. 안녕하세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좋아요. 그는 또렷하게 미소 지었다. 정말 좋아요.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니까요.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옆에 앉은 사람에게 기대며 말했다. 이 여자 정말 귀엽다. 나는 몸을 굳히고 삼촌 옆에 앉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스모킹 재킷을 입고 검은 망사를 두른 채 고통스럽게 1000년 동안 눈을 감고 있었기에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 그가 눈을 떴고 우리 눈이 마주쳤다. 이 눈... 자칭하는 사람 말고 누가 여기 올 수 있을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자칭하는 사람은 사실 감독의 죽이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은 쿵쾅거리며 여러 갈래의 갈고리가 감독을 향해 돌아섰다. 감독은 나를 바로 알아보고 첫 번째 열쇠가 나타났다. 이빨 옆에 있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이자 내 동생이었다. 그는 또한 나게 윙크를 하며 이거 가져가세요. 라고 신호했다. 자칭하는 사람이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저 돕고 싶었을 뿐 시의적절해야 했다. 이제 나는 흙 묻은 푸들처럼 보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 주머니에 있던 작은 향을 재빨리 꺼내 구석에 숨어 그에게 보고하려 했다. 거울을 열고 가볍게 무리 속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가 아직 멀쩡한 척하는 모습을 보니 지붕만 무너져 있었다. 감독은 나를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그의 눈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하늘을 향해 끊임없이 미소 지었다. 형님, 이 어린 소녀 투티우는 고통을 피하지 않고 똑똑하며 매우 조심스럽고 가볍게 일한다. 목소리도 높고 장년성의 훈장은 투티우 키였다. 그 말을 듣자 그림자 뒤에 앉아있던 삼촌은 걱정스러운 듯 술을 마시고 있었다. 커피숍의 낡은 거울에도 그의 재촉이 가득했다. 나는 다시 감독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그가 사랑스럽고 재촉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평소에는 말이 필요하고 매우 인색하지만 지금처럼 그의 근면함이 그림자 속에 드리워져 있을 때처럼 정말 멋져요. 다음에 회사에서 어린 친구들이 그에게 슬퍼하면 현재 상황에 상관없이 관대하게 대해야겠어요. 뒤에 앉은 삼촌이 물었어요. 튜티율, 저녁은 제대로 된 거였어. 같이 먹으러 가면 차오도 편할 거야. 고개를 돌려 바로 뒤를 돌아봤지만 여전히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거절하지 않는다는 건 동의한다는 뜻이죠. 흥분을 억누르고 진정하며 주인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 사장님은 저와 이들을 먼저 가라고 하셨고 차 안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이들을 따라 채에 올라탔어요. 사장님은 뭔가 말하려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원숭이 같았어요. 개인실에 도착했을 때 이들을 따라 문을 열다가 멈췄어요. 사장님은 저를 보며 머뭇거리며 물었어요. 요즘도 운이 안 좋으세요? 라고요. 누군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라도 만약 운이 안 좋으면 지금 여기 저와 함께 있지도 못할 거예요. 하지만 다른 얘기를 하죠. 그냥 혼자면 충분히 강해질 수 있어. 그는 내 이마를 가리켰다. 내 이마는 새까맣게 변해 있었다. 세상에, 깜빡했네. 오늘 아침에 헤어라인 시술을 받았는데 욕실에서 향을 피우기 전에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다. 차 안에서 불이 켜져 있어서 빗물에 헤어라인이 옅어지고 이마 전체가 변색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너무 행복해 보이면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는 게 사실인 것 같다. 파우더를 바르고 욕실에서 나와 전화기로 향했다. 전화를 열어보니 영혼을 무덤으로 보내라는 전화가 걸려왔다. 비제비즌 방금 발표된 대형 IP를 각색한 영화로 당투가 주인공이다. 댓글란에 다른 해외 신의 팬이 당투가 신의 몇 가지 행동을 발로 차서 울고 있다. 당투의 페니투티우티우 자매가 말하기 전에 대답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저녁에 전화를 끊었다. 집에 가서 나중에 이야기할 생각은 없었다. 눈에서 손을 가득 떼자마자 자물쇠. 모두 멈춰서서 나를 바라보았는데 그들의 눈빛은 사악하면서도 호기심이 가득했다. 당투의 아버지는 내가 문 앞에 서서 나를 부르며 당투 옆 의자를 가리키는 것을 보았다. 뚜이띠, 오늘은 당 가족 잔치야. 예의 바르게 굴지 마. 당뚜. 내가 처음 저녁 먹으러 갔을 때 당투의 온 가족을 만났을 줄 누가 알았을까.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웃고 있는 가운데 당투를 방에 데려다주고 당투 옆에 앉았다. 너무 긴장해서 숨도 쉴 수 없었다. 당투가 나를 보며 뭐 마실래? 라고 물었다. 나는
당투의 잘생긴 얼굴을 올려다보며 더듬거렸다. 하지만 내 골수 당투는 잠시 생각하라고 한 후 내가 이런 사람이니 너와 술을 마시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웨이터를 불러 과일 주스 한 잔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 순간 머리가 맑아졌다. 어제 광고를 보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삼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번째 주사가 금세 늘어났다. 나는 너무 당황해서 과일 주스 잔을 들고 바로 마셨다. 내 눈은 어른들과 조용히 이야기하며 벽을 내려다보고 있는 당투에게로 향했다. 장투는 운동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친구도 없었다. 연기 외에 그의 활동은 광고계에서나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나는 그가 항상 나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꼈지만 이제 그는 바로 내 옆에 있었다. 아마도 당투가 내 밝은 눈을 알아봤는지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뜻밖에도 나도 이런 날이 있구나. 그때 나는 이미 조상의 묘 앞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장투는 매우 자기중심적이었고 결코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이야, 나는 고개를 돌렸다. 방금 말한 사람은 할머니 옆에 있는 당투의 삼촌이었다. 그는 당투를 보고 서로를 바라보며 당투라고 말했다. 장투는 침착했고 멀리 있지 않았다. 봐, 내가 말했잖아. 당투. 나는 작고 의욕적이었다. 내 오른쪽에 앉은 소녀는 악어가 되는 법을 몰라 중얼거렸다. 나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슨 일이냐고 부드럽게 물었다. 나는 당투를 보는데 몰두해. 화면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내 옆에 있던 그 소녀도 이야기를 짧게 했고 착한 아이는 방 안의 관계들을 떠올렸다. 방금 말을 건 사람은 당투의 삼촌이었다. 오늘 그의 가족이 당투를 찾아왔다. 그의 아들이 차갑게 당투의 방에 들어와 그의 모형 컬렉션을 모두 망가뜨렸다. 그 소녀는 반대편으로 눈을 돌려 그 아이를 가리켰다. 나는 고개를 돌려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를 보았다. 그가 나를 보자 나이에도 불구하고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나는 시선을 잃고 그 소녀에게로 돌아섰다. 나누는 법을 알잖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당탄미엔이고. 네, 할머니는 당까옴이야. 아, 그럼 다다는 내 이상한 사장님의 딸이구나. 나는 욕실에 서 있었다. 내가 나가자 한 아이가 갑자기 뛰쳐나와 내게 물을 뿌렸다.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방금 딥미라고 했지. 그 목소리를 듣고 나는 이것이 단투 삼촌의 죽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팔에 묻은 끈적끈적한 액체를 시험해 보려고 손을 들었고 그것은 코카였다. 물에 코카를 부은 것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너는 정말 활발하고 활동적인 아이들을 좋아하잖아. 나는 다가가 어깨에 팔을 얹고 진심으로 너를 바라보았다. 당탄비에는 네가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고 놀렸다. 그것은 나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나는 체크포인트에 원을 그렸다. 봐, 너의 하얀 지느러미는 정말 예술적인 방식으로 너의 물 몇 줄기였지. 그렇지. 선생님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관심 있는 듯 했다. 다음으로 너의 지느러미는 너무 작아서 너의 재능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네가 조금 더 크게 발을 내딛는다면 분명히 너의 모든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나는 그것에 미소를 지으며 너를 격려했다. 너는 자신을 믿어야 해. 식당으로 돌아가 앉을 준비를 하라. 당탄미에는 잠시 행복해 보이다가 멈췄다. 그래서 너는 뭐가 문제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느러미를 치켜들고 아이를 쪼개는 거 아무것도 몰라 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사촌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누가 범인인지 알았다. 아이를 데려온 엄마는 얼굴이 험악해지며 화를 내며 그냥 지느러미일 뿐이야. 우리 가족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쇼핑 앱을 열고 주문 내역을 그린 아줌마에게 보여주었다. Eat 3, 2. 채팅으로 결제할 건가요? 알리페이로 결제할 건가요? 바람은 부드럽게 그린 아줌마의 쇼핑 앱을 열었다. 내가 이렇게 평범한 사람일 줄은 몰랐다. 바람은 잠시 망설이다가 알리페이를 열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그린 아줌마가 방금 작은 자리를 연 것을 보았다. 어린 여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었다. 나는 경멸하는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다. 이곳에 들어서자마자 부잣집 아줌마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희들 옷차림을 보니 정말 고귀한 사람이구나. 그러고 보니 나는 잠시 멈췄다. 화가 나서 내가 틀릴 줄은 몰랐다. 정말 화가 나서 그런 무식한 말을 했다. 노부인의 얼굴이 붉어지며 입을 다물었다. 나는 방금 음식을 만났고 문 밖에서 아이의 손이 묶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은 그 목소리에 익숙했다. 당투의 삼촌이 가장 먼저 방에서 뛰쳐나갔고 그 사람도 진지하게 따라갔다. 나는 천천히 내 입에 무엇이 들어왔는지 이해했다. 문에서 바라보니 나가지 마. 밖에 사람들이 많으니 쫓겨날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방으로 돌아가려 했다. 모두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다. 사장의 얼굴은 활짝 열려 있었고 자물쇠에는 마치 문을 열려고 하는 듯 열려 있었다. 당투의 할머니는 여전히 침착했고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은 당투의 삼촌 가족이었다. 송아지는 내가 구레나룻이 돋아나는 것을 발견했을 때보다 더 크게 울었다. 영어 기앙탄난난 in the child came ahead. Then weirdly that child had used the cake water and the 1,000-mile long distance thing when the hotel staff discover and stop, while he was pushed the staff and a woman in spits and 역설. 따라잡지 못한 지나가던 사람이 비난하자. 소녀는 바닥 한가운데 진열대에 놓인 사탕을 집어들고 그 사람의 동전을 깨뜨렸다. 그러고는 바닥에 뒹굴며 울부짖었다. 어지러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 아이는 정말 문제를 일으키는데 재능이 있어서 한계를 넘어 파괴하는 데 일조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호텔 지배인이 보상 계획을 보고하러 왔다. 지배인의 말 외에도 동전을 깨뜨린 방식도 유명인이었기에 비용 외에도 가족에게 공개적으로 책임을 묻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영어 그 다음 단계는 강한 사람의 머리카락이었고 비용은 300에 불과했고 잡히기를 바라는 달콤한 것도 추가했는데 약 100으로 추산됩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기대게 했습니다. 무엇이 달콤한 것이냐? 그 후에는 그랬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달콤한 것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아마 아기가 많을 것입니다. 이때 소년이 나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정치인은 나에게 물을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냥 아주 말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친 듯이 으르렁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는 나를 향해 길게 뻗어 오늘 내가 차 사고를 당했었는지 보려고 몸을 기울였습니다. 갱투는 즉시 쉽게 나를 뒤로 당겼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위치가 없습니다. 갱투의 매우 위풍당당한 얼굴을 보고 그녀는 걔에게 가만히 서서 더 이상 걱정할 감이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갱투의 셔츠에 누워 고통스럽게 그녀를 바라보며 덥고 습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소년의 그림 재능만 지지했을 뿐 다른 것은 열지 않았습니다. 갱투 부인이 말했습니다. 갱투, 먼저 투티를 데려가세요. 그는 말을 마치고 나를 바라보았다. 젠투, 투티얼, 오늘 식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얘야, 나중에 다시 만나자. 나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장투를 따라 나갔다. 문을 나서자마자 고개를 돌려 그 아이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돈 한 푼 안 들여 아이를 키운 집안이 어디 있겠는가. 아이의 재능을 생각하면 작은 보상은 별 의미가 없다.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장투는 나를 방에서 내쫓고 문을 닫았다. 그는 모자를 벗고 다시 가면을 쓰고 말을 멈췄다. 이미 충분히 어수선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느껴졌고 기쁨이 엿보였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셔츠를 건넸다. 그렇지 않으면 가야 했다. 나는 그에게 셔츠를 남겨두었고 그는 그것을 입어야 했다. 밖은 추웠다. 방 안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꾸짖는 소리가 들렸다. 네가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어. 네가 문제를 일으키게 내버려 두었잖아. 네가 나를 때리게 내버려 두었잖아. 네가 내 자리를 때렸잖아. 분노에 이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안과 나는 서로 화해했다. 그가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했는데 계획이 있으면 바로 신고되는 종류의 일이었다. 나는 엉망진창인 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그의 소장품이 붉게 물들어서 화가 났다. 지앙은 내 대답을 예상하지 못한 듯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말을 이었다. 4년 전에 그가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렸었지. 그 사진 속 사진을 전부 찾아봤는데 당시 총액이 200만 달러가 넘었고 그 대출은 특이한 물건이었지.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랫동안 나를 좋아했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의 6년 동안 그를 좋아했어. 차가 15분쯤 지나자 나는 재빨리 사람들에게 멈춰서라고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 그렇게 말하고 차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다. 10분 후 나는 테이크아웃 음식 한 그릇을 들고 돌아왔다. 난 아직 안 먹었는데 이 국수 정말 맛있어. 그가 시동을 걸자. 왜 한 그릇만 샀냐고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그에게도 먹고 싶냐고 물었고 그는 침묵했다. 나는 계속해서 내가 내려가서 한 그릇 더 사올게 라고 물었다. 알았어. 나는 국수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 있는 소나무 향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우리 집으로 와. 이 국수 먹을게.
내가 또 끓여줄게. 그가 짧게 대답했다. 우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문을 열고 그를 들여보냈다. 이곳은 내가 이사 온 아파트인데 회사 근처에 있고 침실이 2개 있는 작은 아파트였다. 나는 여분의 침실을 사무실로 바꿨다. 나는 국수를 부어 식탁에 올려놓았다. 네가 먼저 먹어. 그렇게 말한 후 백과 나는 우리도 한 그릇 국수를 끓여서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는 내 국수 그릇을 보고 내 국수가 더 맛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릇을 내려놓고 내 국수 그릇을 그에게 내밀었다. 너와 바꾸자. 그리고 나는 그의 국수 그릇을 내 앞으로 가져왔고 갑자기 내가 2조각을 먹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에게 상기시키려던 참이었지만 그가 정신질환이 아니라 그릇을 들고 잘 먹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식사를 마치자 뱁과 저는 씻고 그를 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가 나갔을까요? 저는 사무실로 들어가 컴퓨터를 켜고 업무용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답장을 마치고는 멈춰서서 뒤로 가서 메시지를 보냈다가 휴대폰을 꺼내 확인하려고 했는데 나뭇가지가 다시 폭발했습니다. 탕찬의 판은 여전히 누군가의 돈을 아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카메라를 향해 촬영팀에게 설명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영화 해설은 사람들이 촬영했고 양측은 눈물이 날 때까지 서로를 쫓아가며 읽었습니다. 저는 판탕찬이 보여준 증거를 보았습니다. 판 그룹에 12개 스크린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상영 날짜는 올해 7월이었습니다. 탕찬은 판에게 거의 완성된 엽대 영화 각색에서 9학년과 협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판은 황후한 코탄이냐고 물었습니다. 탕찬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이해한다는 표정만 지었다. 여기까지 읽은 나는 2시간 동안 말을 잃었다가 12개의 화면 사진을 공개했다. 그것은 당투가 5월에 소셜 네트워크에 게시했던 사진이었다. 사진에서 나는 당투 뒤편 책장 한 구석을 표시했다. 나는 내가 이 사진을 찍는다면 어떻게 해석하겠나? 라는 글을 올렸다. 즉시 당투년 팬들이 공유하고 댓글을 달았다. 내가 행동에 나서자마자 양쪽 모두 그 자리에서 얻어맞았다. 언니,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에는 책에 표시가 되어 있다. 바람이 몇 가지 큰 진실을 설교할 때 왕실의 대본, 부동산에 파는 즉시 나에게 작은 게시물을 넘겨 내 턴테이블에서 여론을 이끌었다. 때때로 하강하는 자아는 5번째 역할만 받았고 우리 중 누가 5번째 주요 역할을 받았다. 말이 너무 느린 것을 보고 음성 입력을 사용하여 텍스트로 변환한 다음 올라갔다. 하지만 말할 때는 모두 버리고 나서야 열었다. 하강하는 자아는 부동산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는 그녀에게 어울린다. 누나는 부동산을 먼저 상대해야 하는데 나는 아직도 그가 남자라고 생각할까봐 두렵다. 너희들을 데리고 나가서 내 남편에게서 돈을 벌려고 가루를 짜내도록 해. 미모, 외모, 인기면에서 그가 내 남편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어. 부동산에 파는 스파에 대해 논평하기 시작했다. 노인의 경우 거만하게 굴지 마. 언젠가 정상에서 만날 날이 있을 거야. 나는 계속해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떤 운명이든 내 가족은 운명에 도달할 수 없어. 그녀는 이 말에 상대방을 즉시 폭발시켰다. 미친 스파. 돈 쓰는 문제. 하루 종일 나는 왜 그렇게 미쳐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나는 가르치는 것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았고 내 문제야? 가루값의 주요 연도를 끝내지 않았어. 아무 말도 하지 않니? 한 소녀가 대답했다. 그녀는 끝내지 않았어. 내년에는 공부할 거야. 네, 말이 맞아. 방금 돌아왔으니 네가 매년 공부하게 해줄게. 작년보다 점수가 더 잘 나오도록. 말을 마치고 나는 흠뻑 젖은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멈춰 서서 보니 그가 문 앞에 서서 2 손을 앞으로 뻗고 벽에 기대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여전히 나가지 않자 그는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는 발코니로 돌아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 자의 주인은 너무 눈에 띄었고 헤어진 사람은 그에게 기대어 있었다. 지금 나가면 분명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를 돌아보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를 기다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의자에 앉아 손을 흔들었다. 온라인에서 무슨 말이든 신경 쓸 필요 없어. 상관없어. 나는 한 여자를 부축하며 내 취미가 2가지라고 말했다. 하나는 이상한 것을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를 좋아하는 것이다. 그는 자리에 앉았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다. 그는 이런 고백 방식에 익숙하지 않았다. 언제든 밥 한 끼처럼 쉽게 말할 수 있었다. 내 손이 닿는 곳에 그는 기타를 켜고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온통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낯선 일들을 기다리지 않고 나는 돌아서 방으로 들어갔다. 먼저 잠이 들었다. 내일은 일찍 출근해야 한다. 침대에 누워 나를 기다렸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 옆 전화기를 더듬어 보고 코코넛을 바라보았다. 새벽 1시가 넘었다. 그가 떠난 게 분명했다. 나는 돌아서서 계속 눈을 깜빡였다. 몇 분 후 눈을 뜨고 자리에 앉았다. 나는 가볍게 문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다른 방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소파에 누워 자고 있었다. 소파는 조금 짧았고 다리는 축 늘어져 있었다. 나는 살며시 그에게 다가가 앉았다. 그를 발코니에서 끌어내 무릎에 손을 얹고 그를 바라보았다. 속으로 정말 키스하고 싶었다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참을 수 없어 본능적으로 그의 입술에 바짝 다가갔다. 아빠는 이 생각이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나는 즉시 몸을 펴고 거리를 벌렸다. 안 돼. 안 돼. 식물의 자기의심을 이용할 순 없어. 그렇게 하다가 손님들과 팬들이 있는 방을 뛰쳐나왔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발코니로 나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이빨의 차가 이미 떠나 있었다. 회사에서 이빨 지역 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방금 확인했는데 그녀가 바로 전화를 걸어왔다.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은 계속 말을 이어가며 말의 공정성을 따져 물었다. 이빨의 삼촌과 가족을 통해 호텔과 협상해서 호텔에 2,600만 원을 보상해줬지만 더 이상 보상해줄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지역 손님의 실수를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했다. 결국 그 손님은 이빨의 얼굴 때문에 그랬을 뿐 큰일은 아니었다. 마침내 나는 만족했다. 첫 번째 업무 메시지에 답장해서 마치 가족끼리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물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는 사장님은 오, 잘 됐네요 라고 딱 4마디만 더 하셨습니다. 너무 기뻐서 가족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지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삼촌이 막 셋째 아들에게 물려주려던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셋째 아들은 학교를 그만둬야 됐고 먼 친척을 따라 일하러 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후 셋째 아들이 충분한 자금을 모아 좋은 기회를 얻었고 회사는 점점 더 성장했습니다. 삼촌이 다시 찾아와 할아버지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고 하셔서 오늘 셋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사장님이 대학을 졸업하신 후 셋째 아들을 따라 자신의 경력을 쌓으셨습니다. 돈을 벌고 나서 사장님은 회사를 차렸고 그 회사가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년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희와 삼촌의 사업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지켜보셨고 그 가족들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저희를 지켜보았습니다. 말해봐. 우리 마음을 바꾸자. 이번 주말에 내 숙제를 도와줘. 내가 주소를 보내줄게. 평소에는 네 아빠가 날 괴롭히고 너도 이번 주말에 날 괴롭히잖아. 가지마. 마음 편히 가지자. 안 가면 후회할 거야. 꼭 후회할 거야. 말해봐. 몇 달 된 애가 주소를 보내줬어. 난 고급 아파트가 아니야. 그녀가 나를 데리러 내려와서 같이 꼭대기층에 올라갔어. 잠깐만 놀아도 될까? 그녀가 나를 화장실에 데려가서 물을 좀 떠다 줬어. 이 아파트는 양쪽에 큰 유리창이 있어서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어. 빛이 쏟아져 들어와서 어두운 실내가 공간을 가리고 있어서 정말 혼란스러웠어. 침실 문을 열려고 손을 뻗자 곧바로 눈에 띄는 건 큰 아파트였어. 강쯔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아직 깨어있지 않았어. 그는 종종 등을 비추고 있었고 그의 몸매는 매우 아름다웠어.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이빨 무덤으로 향했다. 손님이 물었다. 그 후 그는 이곳에 머물렀다. 알고 보니 이 집은 장 씨의 것이었다. 장 씨는 2-3달에 한 번씩 2주 정도 해외로 나갔다. 장 씨가 휴가를 갈 때면 가끔씩 며칠씩 이곳에 왔다. 다음 주에는 다시 일을 시작해 전국의 새 영화를 홍보할 예정이었다. 돈만 쓰면 다음 주에는 계속 공부할 수 있을 텐데 공부비만 주면 할 수 있어. 그녀는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며 너 정말 편하구나 라고 말했다. 나는 뒤돌아보았다. 목욕 가운을 입을 시간이 되자 그는 마치 목욕을 마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그러고는 탈의실로 돌아갔고 장 씨가 옷을 차려입고 나왔다. 그는 창문 앞으로 걸어가 셔터 버튼을 누르고 책을 펼쳐 읽었다. 내가 강의를 하자 장 씨는 장 씨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그림 같았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그냥 수업을 봐. 그냥 나를 봐. 나를 확인해. 나는 재빨리 시선을 잃고 연습장을 움켜쥐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계속 풀 것이다. 강탕괴이가 나를 흘끗 보았다.
이 수업은 방금 끝났다. 나는 그를 찾았다. 아, 틀렸어. 먼저 와. 강탕괴이가 테이크아웃을 시켰다. 나는 그가 부르도록 결정하도록 도왔지만 그는 무엇을 먹고 싶어 했을까? 국수. 강투가 나를 바라보았다. 지난번에 네가 만든 요리. 강탕괴이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국수를 먹고 싶어 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도 국수. 시티가 유명한 요리. 나는 일어서서 부엌으로 가서 재료를 확인했다. 아직 국수가 있었고 맛은 충분했다. 그래서 나는 스토브를 켜고 물을 틀고 국수를 삶기 시작했다. 그가 끝내자 강투와 부엌은 청소했고 강탕근구했과 나는 공부를 계속했다. 아직은 아니야. 장타근구엣이 오후에 집에 올 예정이었으니까 투도 나를 집에 데려가면 안 돼. 그런데 떠날 때 장타근구엣이 우리를 쳐다봤고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내가 번호를 여러 번 바꾸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장투를 바라보았다. 이건 좀 이상했다. 장투는 내 코드를 스캔하려고 휴대폰을 꺼냈다. 나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지만 소중한 코드를 열어보는 것을 참으며 그에게 건넸다. 나는 돈을 깨끗이 털어내고 손을 들었다. 가슴속의 설렘을 억누를 수 없었다. 이미 친구가 생겼으니 무덤을 구할 수 없음 없어. 곧바로 장투의 개인 지갑을 열었다. 왜 이럴까? 그는 내 전화번호를 봤다. 이건 그의 개인 번호였고 그는 여기에 글을 올리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밤에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닫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평소에 쓰는 휴대폰이 아니다. 보름 후 장투의 새 영화 홍보가 끝났을 때 그가 돌아온 날 갱의 가족들이 문을 열어주었고 나는 밤에 그의 집으로 갔다. 들어가 보니 사장과 갱 가수도 함께 있었다. 장투는 장투만큼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잘생긴 남자였다. 그는 정말 잘생겼고 정말 잘생겼다. 밤이 되면 갱의 두 형제는 테이블 양쪽에 앉았다. 갱 가수의 가족들은 꽤 편안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고 모두들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장상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람은 잘생긴 아이비리그 학생이구나. 완벽한 정복자. 그렇지. 그에게 약점은 없나. 내 연애는 내 약점이었다. 나는 겨우 몇 살이었고 여자친구도 없었다.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없어. 라고 말했다. 그의 말이 끝난 후 나는 그들의 집 뒤편을 돌아다녔다. 걸음을 멈추고 장투가 국경에 서서 내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누군가 배달 카운터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도 대화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녀는 매우 유망한 발전을 보일 것입니다. 사장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딸만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장투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노력했고 장투의 성격을 잘 알고 있으며 모든 것에 공감합니다. 그 남자는 나중에 돈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장투는 늦게 끝났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매우 기쁩니다. 저는 비밀리에 사랑합니다. 그들은 중매를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장투는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기 어려웠고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2차원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고 저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장투는 직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넷은 촬영장에서 바쁘게 촬영할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많은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지 않아요. 발코니에 걸린 장미, 길거리 고양이까지. 저는 그에게 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이름들, 동료들이 나누는 농담들. 저는 그에게 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답장을 거의 하지 않았고 하루에 2-3번 정도만 답장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Dear, move라는 단어에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맞아요. 그 사건의 담당자가 move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했죠. 그렇죠. 제가 해야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여자애들은 얼마 전 바로 내려왔는데 더 이상 열심히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 표정을 드러내고 다시 업무 모드로 돌아왔으니 오늘 퇴근 후에 운을 시험해 봅시다. 그 순간 부서 전체가 마치 울음바다처럼 들끓었습니다. 한 사람이 더 지나자. 사장님이 저에게 스위치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4일 안에 끝내야 할 일을 3일 만에 끝냈습니다. 당투가 촬영 중인 도시로 급히 가기 위해 그림팀을 고용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기만 하려고 했지만 허락 없이는 일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나가려고 할 때 한 여자가 저를 뷰 투튜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제가 뒤돌아보는 것을 보고 바로 달려가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영화 트리우하를 보러 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바로 안으로 달려들어 내 작업을 도왔다. 나는 시간 조수니까 투트리오에라고 불러. 장투는 여주인공과 마주보는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그는 작업할 때 매우 진지했고 항상 주변의 조사에 신경을 썼다. 투트리오에는 그의 옆으로 달려가 몇 마디 속삭였다. 장투는 약간 사나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이때 여주인공도 장투의 시선을 따라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아무 표정 없이 돌아섰다. 이 여주인공의 이름은 람덩키였다. 그녀는 톱 여배우였고 관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촬영 중간 휴식 시간에 람덩키는 기어가며 내 위아래를 여러 번 훑어보았다. 자신의 힘을 가늠하지 못하는 사람은 매우 고통스럽게 쓰러진다. 이때 구석에 있던 누군가가 그녀를 불렀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자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달콤한 미소를 지었다. 다음 장면은 나와 장투의 키스신이었다. 재앙씨가 직접 찾아와 여기 오지 마. 너한테 영향 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오라고 2번이나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저는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제가 떠나려고 돌아서자 그가 제 손을 잡고 티티라고 말했습니다. 밖에서 도와줄게. 알았지. 그때 촬영팀이 그를 불렀습니다. 시간 됐어. 출발 준비해. 차가 떠났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씻어주었고 그는 재빨리 출근했습니다. 저는 다시 비행기로 갈아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차를 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상태가 떠돌아다니는 사람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일이든 삶이든 그와 거리를 두어야 했습니다. 그를 방해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그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은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려고 애썼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잠이 들면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잠을 잤습니다. 그의 소식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공항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가 보낸 첫 문자였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워요. 그의 메시지 이름은 매우 아첨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할 때 질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운이 좋으니 뭐든 하세요. 저는 3번 답장했습니다. 소개팅 가자. 어머니께서 전날 생신 파티를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친구 서클에 저희 사진을 올리셨습니다. 뜻밖에도 어머니 친구 아들이 그것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더 이상 싸울 수 없어서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투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아마 또 아프신 모양입니다. 저도 전화를 끊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토요일, 저는 약속된 시간에 식당에 갔습니다. 웨이터가 저를 예약된 테이블로 안내했고 소개팅 상대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 어머니 친구의 아들인 황지아 희우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저는 V2TU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마치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앉았습니다. 이것은 소개팅이니 서로에게 좀 더 솔직해야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줄 수 있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묻습니다. 어머니께서 당신이 외동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요. 잘 됐네요. 당신은 외동아들이니까요. 멈췄다가 어머니가 당신에게 누나가 2명 있다고 말씀하셨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누나야. 결혼하면 외동아들로 여겨지고 당신의 가족은 당신만 아들입니다. 제 얼굴은 즉시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떠나자마자 어머니는 제가 부의한을 최소 1시간 동안 지켜야 한다고 서명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체면을 잃을 것입니다. 그녀의 장두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어머니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못하면 어머니가 1년치 월급을 다 받아야 합니다. 전화번호를 보니 아직 55분이나 남았습니다. 튜티오 씨, 집을 사면 가족은 얼마를 기여할 계획인가요? 한 나라를 응원해서 2억 정도 주고 나머지는 할부로 갚으면 됩니다. 대출은 제가 직접 갚겠습니다. 그럼 4천만 원을 내시면 나중에 더 큰 집을 살 수 있겠죠. 그는 벌써 우리 둘의 미래를 상상한 거겠죠.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저는 애써 참으며 물었습니다. 1천만 원 정도요. 반올림 안 하면 어떡해요?
100만 원을 받고 나니 얼굴에는 놀라움이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그 직업은 아주 안정적이에요. 여러분과는 달리. 가끔은 항상 제 직업이 마음에 들 때도 있죠. 저는 가볍게 콧노래만 부르자 분위기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여자는 가족을 먼저 사랑해야 하고 좋은 직업은 남자에게 맡겨야 해요. 저는 시계를 보며 미안하지만 저는 일을 해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마치고 계산기를 꺼내 계산을 했습니다. 그의 말은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제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제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죠. 그와 논쟁할 기분도 없습니다. 내 실수는 그를 현명하게 만들고 진실을 숨기는 법을 배우게 하는데 이는 마치 스스로 구멍을 파는 것과 같다. 일을 끝내고도 1시간을 만들려면 아직 10분이 남았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죽이려고 휴대폰을 꺼내 다이얼을 돌렸다. 나는 다이얼에 있는 메시지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자아의 운반자, 내가 영화 트리오를 본 사람인 두 트리오의 메시지를 보았다. G2TR, 너는 두 트리오 시간의 운반자야. 내가 방금 휴식을 취했을 때 시간은 영화 트리오 곳곳에서 사람들을 계속 찾고 있었다. 오늘은 시간이 별로 좋지 않아. 촬영은 계속되지만 이건 절대 그렇지 않아. 세상은 계속 붉게 물들어 네가 다이얼을 두는 걸 보니 누군가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 같아. 지두튜? 사랑에 빠진 시간이지만 방금 차인 것 같아. 나는 메시지를 응시했고 내 마음은 똑같았다. 말할 수 있어서 기쁘다. 나는 현실로 돌아와서 왕의 친구를 바라보았다. 너는 아직 일을 멈췄니? 나는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께 왕족 친구의 사진 12장을 보냈고 그 다음 2장을 더 문자로 보냈다. 걸어가다가 일어서서 오늘 소개팅은 여기서 마치겠다고. 할 일이 있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선을 다했고 우리가 꽤 잘 맞는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곧장 엘리베이터로 나갔다. 짝을 지을 필요도 없고 오늘은 내가 사줄게. 그렇게 말하고는 곧장 걸어 나갔다. 뒤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그 땅에 전화를 걸었다. 왕자가 내게 매우 만족해했지만 내가 너무 아팠을 뿐이라고 했다. 나는 어머니께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이 외아들이라면서 궁궐에 들어갔고 그와 가족을 위해 돌아오라고 했다. 오늘 그를 초대했는데 그는 나를 강제로 헤어지게 할 수 없었다. 나는 어머니 말씀대로 1시간 동안 머물렀다. 초인종이 울렸고 나는 아래층으로 차를 몰고 내려가는 동안 어머니께 계속 불평했다. 사적인 일로 나는 앉았다. 그것은 당투의 룽이었다. 돌아서서 옆에 있는 무시무시한 차를 봤는데 당투가 나를 보고 있더라. 걸어가서 조수석을 열고 앉았다. 그 후로는 그가 여기 있었지. 촬영 중이 아니었다. 성이 뭐니? 내가 말을 멈추자 그가 다시 물었다. 아, 괜찮아. 다시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게 다행이지. 왜 갑자기 소개팅을 했어? 집에서 오래 있으려고 했는데 아마 우리 나이가 더 이상 같지 않다고 생각했나 봐. 그가 고개를 돌려 시선을 돌렸다.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 나중에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 내가 내 롤모델이야. 나는 마음속 슬픔을 감추려고 계속 웃었다. 하지만 언젠가 그도 여자친구가 생기고 결혼할 거야. 그 사람 설마 너일 리가 없지. 그의 목소리는 너무 부드러워서 무슨 감정인지 알 수 없었다. 마치 그가 방금 한 말이 내 환상인 것처럼.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너와 키스를 유도한 사람이 나일 리가 없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그를 깜짝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방금 무슨 소리가 들린 거지? 꿈인가? 맙소사. 내 마음속에서 용이 울부짖고 있었어. 내 우상이 방금 나랑 키스하고 싶다고 했어. 너무 흥분해서 꼼짝도 못했어. 그는 내가 진지한 눈빛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네가 나에게 키스하려 했을 때 난 사실 고집센 사람이었어. 드디어 정신을 차렸지만 그 키스는 내가 그에게 영향을 줄 거라고 말하라고 했어. 다음 장면이 키스신이었으니까 내가 거기에 있는 게 그의 감정에 영향을 줄 거라고. 그는 그 장면을 20번도 넘게 찍었어. 그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았어. 전화를 걸었지만 내가 끊었어. 그는 너무 슬퍼했어. 티얼티얼, 널 만난 이후로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정말 좋다는 걸 깨달았어. 내가 널 놀리지 않을 수 없었으니까. 사실 넌 고집센 사람이야. 그는 일어섰고 입술은 팽팽하게 다물어졌으며 볼은 붉게 부어올랐다. 나는 황급히 참았다. 농담이었다. 강쯔. 그러지 마. 내가 틀렸어. 이렇게 마음 아파할 리가. 참을 수 없어.
애인이 생긴 지 나흘 만에 사장이 바뀌어 회사를 떠났다. 티에는 아내의 자리를 보상하기 위해 왔다. 사장의 눈은 길었고 차오는 회사를 인수하려던 참이었다. 그가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는가. 방금 알게 된 건 당쯔의 가족들은 그의 경쟁심이 쇼비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데뷔했을 때 가족들은 그를 비밀리에 보호했다. 이제 그 예비비가 나에게 쏟아졌다. 나는 그 툴을 보았으니 이제 내 영화에 투자하기 위해 네 가족의 돈을 붙잡아 두지 않고 나중에 네가 내 아군이 되기를 기다릴 것이다. 나는 이렇게 길을 헤매고 다녔다. 너는 정말 사업 천재야. 신선하고 편하지만 회사는 이렇게도 발전할 수 있어. 그는 나를 바라보더니 다시 한번 감동했다. 나는 지루해서 고개를 내밀었다. 이게 무슨 상관이야. 대본은 완전히 독창적이고 나는 학교의 베테랑이며 흠잡을 데가 없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입이 달았을까? 1년 후 나는 공식적으로 그 가문의 영화 산업을 인수하여 규모를 3배로 키웠다. 최근 자소자진즈셔지진의 영화 각색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주인공이 그 캐릭터에 딱 맞는다. 하지만 아직 주인공은 정해지지 않았다. 적합한 배우를 접촉했지만 오디션 결과는 썩 좋지 않았다. 새로 승진한 배우의 프로필을 넘기다가 문을 열었는데 람한키 람한키가 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녀도 놀랐다. 보티우티우보티우티우였다. 바로 그녀였다. 그녀의 매니저는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것을 알고 곧바로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다. 보통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여기서 보통을 만날 줄은 몰랐다. 정말 운명이었다. 그들은 먼저 검은색 소파에 앉아 배우 프로필 게시판을 보기 위해 앉았습니다. 우 장군님, 앞으로 한치를 진심으로 아끼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치는 우리 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습니다. 매니저는 한치가 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녀의 입지를 굳건히 하려면 영화가 정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새로운 영화가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한치의 생각을 보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나는 물론 이 영화의 여주인공에 적합하고 그녀는 운이 좋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매우 쉽게 넘어집니다. 그녀의 얼굴 뒤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 있었고 반박하려던 참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녀가 나에게 이 말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나는 그녀의 매니저에게 돌아섰습니다. 이 영화의 여주인공은 액션 장면이 많아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가족 친구가 방금 구타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소개팅을 하던 중 그의 여자친구가 너무 화가 나서 탁자 위에 찻주전자를 집어들고 그의 머리를 때려 병원에 입원하게 했습니다. 그가 맞았다는 소식을 들은 건 이번이 3번째였습니다. 사람들의 요청이 있던 날, 그는 무덤 앞에서 공개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알렸습니다. 당시 저는 승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거의 매달 차를 운전했습니다. 사람들의 첫날 밤은 곧바로 제 차 운전실로 달려가 위로를 구했습니다. 언니, 사람들은 애인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아서 이 결혼으로 사람들과 사귀게 된 걸까요? 예쁘고 피부 좋은 여자일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평범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카메라에 사람들의 애인이 저라고 말했습니다. 차 운전실은 순식간에 폭발했고 사람들은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음모야. 날 쫓는 거야. 그 순간 실수로 화면 너머로 글을 쓴 사람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광고 속 노인을 정말로 끌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을지 보려고 그 사람 옆을 걸어갔죠. 웃었어요. 말도 안 돼요. 그게 뭐 어때요? 제 사람은 한 사람뿐이잖아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고 다음 에피소드도 시청하세요.